지금까지 봐왔듯이요. 우리 삶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생겼고 또 그 마을이 이제 그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근에 조각 투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의 건물에 조각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셨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심지어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그 여러분들이 다 조각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 못하고 계셨듯이 내 소유 뭐 집은 없으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내 집만 관심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관심 부분이 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이 좋은 공간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듯이 마찬가지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가 좋아지고 또 도시민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연 시작 때 제가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이 명언은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파괴된 런던의 국회의사당 하원을 복원하면서 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집은 무엇이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민의 뜻이 모이고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뉴스 접한 것 중에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저기 세종시에 짓는다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이. 저는 그 K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네네. 연습실이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봤는데 그 돔도 그냥 한 뭐 요 정도 생각했는데 막 몇십 미터가 되고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네. 그 국가 그 위급 상황에서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와, 태권브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그 돔은 그렇게 큰 기능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모양으로 얹어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요. 뭐 얼마 전에 건축 전문가 100인이 뽑은 최악의 현대 건축 6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 도대체 왜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런 오명을 뭐 쓰고 있어야 됩니까? 왜 최악이지? 네? 그냥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저 건물을 뭐 일본에 갖다 놨다, 중국에 갖다 놨다,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국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네. 뭐 국적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둥 열주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둥 열주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물 뭐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의 설계를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선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재헌국회 때도 우리 중앙청에 돔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도 저기 위에다 돔 얹자. 좀 뭔가 심심해 보인다 위가. 그래서 돔 얹자라고 위정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돔이 하나 뭐 기능 별로 없는 돔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모자 하나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모자. 네? 모자. 그래서요 논란 속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의도는 굉장히 뭐 고립된 섬이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만 있었죠. 지금은 많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불통의 상징처럼 이제 그 됐었죠. 더더군다나 아까 그 현상 설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축가분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협동해서 좀 공동안을 좀 만들어봐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제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관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럼 내부는 어떨까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을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대비를 해서 한 600석 정도를 이제 그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의원 수는 뭐 그보다 뭐 훨씬 적죠. 지금은 뭐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쯤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함도 지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만 뭐 항상 핸드폰 보다가 뭐 들키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잘 모여가지고 소통을 잘해서 정치가 잘 되고 또 좋은 입법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못된 건축이 만들어낸 나쁜 본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악의 건축물의 6위에 올라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뭐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마 베를린 가시면은 한 번씩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기도 역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국회의사당이 이제 전쟁으로 뭐 많이 훼손이 됐죠. 그 위에다가 독일 통일 이후 재건을 거쳐가지고 돔을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올려놨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그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돔이 투명해서요. 그 안에 본회의장을 이제 시민들이나 어느 분들도 뭐 예약을 하고 나면 다 올라가서 그 본회의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것을 주인인 국민과 시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뭐 그래야 맞죠, 당연히요. 그리고 역시 건물을 설계를 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 역시 국민이 먼저고 그러기에 투명한 정치로서의 철학을 이 건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뭐 이제 보시는 크리스토 장 클로도라고 하는 예술가가 저 건물 전체를 천으로 다 뒤집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전체를 설치 미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도시의 예술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참여적 예술 문화가 도시에 있다라는 것이 참 부럽죠. 뭐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가야 될 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것을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은 조각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공공건축물을 조각 투자한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국회의사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다가 분원이라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을 기회가 왔고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뭐 잘못 지어져 가지고 또 역사에 오점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조각 투자가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 3대 요소 옷, 밥, 집 중에 옷과 밥은 항상 우리가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집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가가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 좋은 공간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되겠죠. 그 안에 좋은 공간들로 해서 좋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디 아무데나 살지 마십시오.